안녕하세요, 모형버섯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고 또 얼마 전에 일부 지역에선 비가 엄청 내렸던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기본적인 선체 틀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그 위에 살을 입혀주는 플랭킹 작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샌딩이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플랭킹은 나무 판자를 선체 겉표면에 덮는 작업을 말합니다. 지난번 제가 데크 영상에서 평평한 갑판 위에 이 판자를 깔듯이 이번에는 배의 몸통을 쭉 둘러서 판자를 붙일 겁니다. 플랭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플랭킹 작업 영상 때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오늘은 그 전에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벌크헤드 샌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과거 실제 범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형을 제작하는 POF 방식의 제작 방법을 보면 프레임 하나하나가 이미 사전에 곡선의 형태로 제작하기에 별도의 샌딩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범선 모형 키트는 이 POF 방식의 실상과 같은 작업 방식이 아닌 POB라고 하죠. 즉 각각의 프레임의 형상을 단순화시킨 벌크헤드로 선체를 만드는 작업 방법이므로 판자를 붙이기 위해선 각각의 벌크헤드마다 일정한 굴곡으로 사포질을 해야 합니다. 조립이 완료된 선체의 윗부분을 내려다 보시면은 양쪽 벌크헤드 끝부분은 직선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는 기본적으로 곡선을 띠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샌딩 작업은 필수적이고요. 또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선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샌딩을 하지 않거나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은 판자들과 벌크헤드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접착이 안 될 뿐더러 또 판자가 들뜬 상태로 붙여지기 때문에 형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또 너무 과하게 샌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복구는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판자를 붙이면은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모형 범선 키트는 두 번의 판자 작업을 하기 때문에 1차 플랭킹을 마치고 2차 플랭킹 하기 전에 퍼티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메꾸거나 아니면은 판자를 하나 덧대서 그 부분을 샌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배가 그렇듯이 이 선수 쪽과 선미 쪽이 가장 굴곡이 심한 부분이므로 이 굴곡의 형태는 선체 형태를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샌딩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일부 키트나 또 최근에 나온 키트들은 선수 쪽하고 선미 쪽 같이 굴곡이 심한 자리는 여러 가지 부품을 이용해서 골조를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골조를 샌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키트는 약간의 보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쪽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서수 쪽과 선미 쪽 골조 부분에 곡선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은 주로 모델 시웨이 키트에서 하는 것처럼 나무 블록을 끼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나무 블록은 바스우드거든요. 이 바스우드를 사전에 도면에 표기된 모양대로 어느 정도 갈아낸 후에 최종적으로 그 각각 벌크헤드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벌크헤드 곡선에 맞게 샌딩을 해주면은 이제 거의 완벽한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스우드 블록은 미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일반적인 키트 제조 회사에선 이것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쓰이는 나무는 바스우드보다 조금 더 연질의 나무인 발사우드를 각각의 벌크헤드에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샌딩을 합니다. 이때 샌딩은 정말 쉽습니다. 단지 튀어나온 발사우드를 갈아내면은 양쪽 옆에 있는 벌크헤드는 저절로 곡선이 형성되면서 샌딩이 됩니다.
하지만 발사 나무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전체를 덮진 않고요. 선체 앞부분 그리고 배 뒷부분 이쪽 굴곡이 심한 자리에만 집어넣습니다. 이런 발사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려면 일자 플랭키 같이 스트립 판자를 어느 정도 구분인 후에 벌크 헤드를 샌딩하면서 수시로 그 스트립을 갖다 대는 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공구는 샌딩 페이퍼가 필요할 건데 이 샌딩 페이퍼를 구분 짓는 방법은 뒷면에 보시면은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단위 면적당 입자가 거친 것이고 또 반대로 숫자가 높은 것은 입자가 굉장히 고운 것이므로 이번에 하는 벌크헤드 샌딩 작업은 100방 전후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로 80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샌딩이 마무리 돼 간다 싶으면은 조금 더 고운 입자로 된 샌딩 페이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작업하지 마시고 곡선이 들어간 사물이나 또는 전용 샌딩 도구에 샌딩 페이퍼를 감아서 갈아내면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딩 과정은 미세먼지하고 톱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야외나 또는 개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골든 하인드 샌딩 영상 시작해 볼게요.